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고 지친 마음을 토닥여주는 마음닥터 신선혜 교수입니다. 벌써 2018년도 달력이 이제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올 한 해는 어떠셨나요? 연말이 되면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꽃다발을 주고받는 일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꽃다발은 언제 이렇게 주거나 받아도 기분을 업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하 자리에는 이런 꽃다발이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꽃을 보고 예쁘다, 행복하다 라고 말을 하면요. 꽃이 기분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내가 기분이 좋아질까요? 당연히 내가 기분이 좋아지겠죠. 우리가 이렇게 꽃을 바라보는 주체는 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나의 생각보다는 타인의 생각에 좀 많이 의지를 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히 뭔가를 결정을 해야 할 때나 또는 힘들 때, 마음과 멘탈이 약해져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해지고 지침, 몸과 마음에 힐링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을 오늘 세 구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컬러 테라피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컬러 테라피는 말 그대로 색깔로 치유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잠깐 치유와 치료에 대한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라는 것은요, 의학적으로 힘을 빌리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치료받으러 간다라고 하지 치유받으러 간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우리는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이런 치유는 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치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명상이나 마사지 같은 경우는 약을 쓰지 않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치유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는 치료에만 집중을 하거나 치유에만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치유와 치료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은 대체 의학인데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WHO 세계보건기구 있죠. 여기서 인정한 의학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들 보면요. 선진국들의 병원에는 그 아유르베다 의학이 적용이 되는 병원이 꽤 많다고 합니다. 실제 인도는 이 아유르베다 의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쓸개 기능이 떨어진 환자가 있으면 이 쓸개는 초록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초록 색깔 병에 물을 담아서 햇볕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둔 후에 그 물을 환자에게 먹이는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빛과 색을 이용한 이런 치유법을 우리가 컬러 테라피라고 볼 수 있죠. 혹시 그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받으시면 약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 거 인지하셨나요? 그리고 이 약 색깔을 보면서 되게 다양하다. 왜 이런 색깔을 썼을까? 혹시 궁금하지는 않으셨나요? 궁금하셨다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 색깔이 다양한 이유는 그냥 예쁘라고 이런 색깔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장파장의 색은 빨간색과 노란색을 우리가 장파장이라고 하는데 이 장파장의 색깔은 흥분의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는 우울증 환자는 모든 기능이 다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에게는 기분이나 아니면 여러 신체적인 모든 것을 좀 업시켜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색깔, 노란 색깔의 약을 처방을 주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단파장인 파란색과 녹색깔을 처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진정의 효과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잠을 자야 되는 수면제 같은 경우는 진정을 해야 되잖아요. 또는 신경안정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파장을 이용한 약을 처방을 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이렇게 색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색깔이 주는 하나하나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빨간색? 이 빨간색 보시면 어때요? 뭔가 역동적이고 활력이 있고 활기차고 열정이 있고 이런 느낌 드시죠?
왜냐하면 이 빨간색은 생명의 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을 보면 활동력이 왕성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거나 아까 우울증 약 처방 받을 때 보면 빨간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체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업시키는 효과가 있는 게 이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아랫배가 차거나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속옷 색깔을 빨간색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빨간색 천을 아랫배에 이렇게 대어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실연을 당하셨다면 우울해지죠. 뭔가 마음이 다운이 됩니다. 그럴 때 여성분들이라면 빨간색 립스틱을 좀 발라줌으로 인해서 그 다운되었던 기분을 좀 업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빨간색을 가까이 하지 않으셔야 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화가 자주 나서 자기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빨간색을 좀 멀리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분홍색이에요. 분홍색은 보기만 해도 러블리하죠. 그래서 이 분홍색은 여성의 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섬세한 색이기도 한데 실제로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상대로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 죄수들 방에 핑크색 벽지를 도배를 하고 죄수들 옷을 핑크색으로 바꾸었더니 그 죄수들의 공격성이 훨씬 낮아지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핑크색은 여성의 색,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이런 색이기 때문에 핑크색을 했을 때 공격 성향이 낮아지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공격성이 좀 강한 아이들은 핑크색 의상을 좀 입히거나 아니면 핑크색 소품을 좀 이용하거나 벽지를 좀 발라주거나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주변에서 핑크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요. 좀 섬세하시고 여성적이고 여린 분들이 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사랑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핑크색을 좀 자연스럽게 좀 많이 끌리게 되고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뭔가 나의 이미지를 좀 강하게 각인시켜야 할 자리들이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본다든지 협상을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는 이렇게 핑크색보다는 조금 강한 컬러,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나 파란색 같은 컬러를 입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라색이에요. 이 보라색은 특별한 색이죠. 그래서 창조적이고 자기 성찰을 돕는 색이기도 한데 우리가 창의적인 활동을 하거나 창조적인 활동을 할 때 가까이 두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폐경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럴 때 보라색 소품이나 보라색 그 의상 컬러를 좀 바꿔줌으로 인해서 이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좀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치유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보라색에게 왠지 모르게 끌릴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보라색은 좀 자기 성찰을 돕는 색이기도 하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색깔입니다. 자, 초록색. 자연의 색이죠. 말 그대로 힐링의 색. 그래서 우리가 초록색은 보는 것만으로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예전과 달리 요즘에 이제 그 직장에 가면 곳곳에 이제 실내 정원을 꾸미잖아요. 그래서 좀 긴장의 효과를 풀어놓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초록색을 곳곳에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화가 되지 않을 때 이 초록색 음식, 녹색 채소 이런 류의 음식을 먹으면 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조울증 환자에게도 이 초록색이 도움이 되는데 안정을 취하는데 이 초록색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노란색인데 이 노란색은 제가 좋아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이 노란색은 지식과 행복을 상징하는 색으로 센스쟁이 색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노란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성격이 좀 낙천적이거나 긍정적인 소유의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에는 노란색을 좀 가까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공부방에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좀 집중을 해야 될 때다 이럴 때는 그 바나나가 노란색이죠.
바나나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소품 또는 그 포스트잇이라고 아시죠? 그 포스트잇이 처음에 나올 때는 노란색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것을 좀 가까이 두어서 이 노란색을 좀 자주 보시게 하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 광고에서 무릎 탁해 뭐 이런 광고 보신 기억 나세요? 그거 보시면 그때 그 붙이는 게 노란색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은 그 통증 완화에도 회복이 되고 상처를 회복시키는 색이기도 하고요. 우울증 환자에게는 이 노란색이 희망의 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이 부족하게 되면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눈밑 떨림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눈밑에 우리가 위장경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밑이 떨릴 때는 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을 좀 가까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파란색이에요. 이 파란색은 남녀노소 누구나가 좋아하는 색인데 왜냐하면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젊고 신선한 색이기 때문에 남녀노소에게 누구나에게 인기 있는 색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 작업복의 색깔이 파란색이었어요. 그래서 파란색을 노동자의 색, 블루 칼라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은 차갑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색이기도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침실이나 침구류를 좀 파란색으로 좀 바꾸시면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이어트를 하셔야 될 분들은 이 파란색을 가까이 하시면 식욕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보면 대부분 이 음식들이 빨간색이잖아요. 이 빨간색은 흥분의 효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빨간 색깔의 음식을 보면 식욕을 그렇게 돋구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파란색은요,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떡볶이가 빨간색이니까 굉장히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런데 떡볶이가 파란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떠세요? 그 맛있을 것 같은 그 빨간색의 떡볶이가 파란색이라면 식욕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그러지 않나요? 파란 색깔 라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별로 먹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기죠. 예, 이렇게 파란색은 식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식탁보라든지 아니면 파란 색깔의 식기구를 좀 이용을 하시면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주황색이에요. 이 주황색은 보기만 해도 상큼하고 생기 있고 발랄하고 톡톡 튀는 이런 느낌의 색이 주황색입니다. 그래서 관계 지향성이 높으신 분들이 이 주황색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성향은 긍정적이고 재미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저의 컬러가 주황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 연초에 의도적으로 주황색 그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옷을 좀 의도적으로 입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좀 필요할 때 내가 그 색깔의 효과를 도움을 받는 거는 삶의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검은색이에요. 이 검은색은 우리가 예의를 차리거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 우리 검은색 의상을 입죠. 그래서 이 검은색은 예의, 격식, 뭐 의리, 독립성 이런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고독스럽거나 아니면 뭔가 억압하는 느낌의 색이기도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는 우리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검은 색깔을 많이 사용을 하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세요. 우리 아이 이상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게 색에 대한 편견이거든요. 검은색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좀 어둡다, 고독하다, 뭐 은큼하다, 숨기는 것 같다, 뭐 이런 그 색에 대한 편견 때문인데 색은 분명히 양면성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색깔이 있고 나쁜 색깔이 있고 이렇게 딱 구별 짓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필요한 색깔을 좀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듯이 가까이 두시는 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검은색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울 기질이 좀 강하다든지 아니면 혼자 좀 움츠리고 고독할 때 뭔가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검은색이 땡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검은색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좀 인지를 하신다면 이 검은색을 조금 멀리하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검은색을 좀 가까이 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주황색 같은 이렇게 밝고 따뜻한 컬러를 내 주변에 이렇게 좀 두시면서 자주 보시거나 아니면 의상의 색깔을 좀 바꿔서 이렇게 좀 곁에 두거나 입으신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흰색이에요. 흰색은 보는 것만으로도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죠? 그래서 웨딩드레스가 흰색이잖아요. 이 흰 색깔은 영적 지도자의 느낌, 뭐 타인을 배려하는 색깔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흰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요, 완벽주의자적인 성향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민하고 자존감이 좀 강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흰색만을 좀 고집을 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시면 좀 다른 컬러들도 좀 가까이 하시는 이런 연습을 한다면 예민했던 성격을 좀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컬러는 매우 다양해요. 그죠? 그렇지만 이 다양한 컬러가 주는 느낌 그리고 메시지는 모두 다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색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벗어나서 다양한 컬러들을 좀 접해보시는 게 기분을 좀 바꾸고 그리고 에너지를 좀 바꾸는데 훨씬 더 순환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옷장을 한번 열어서 보시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내가 색깔을 선정을 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립스틱 색깔을 선정을 하는 것도 같은 패턴이에요. 빨간색을 쓰시는 분들은 주구장창 빨간 색깔 컬러를 계속 사게 되고 뭐 핑크색이나 조금 옅은 색깔을 쓰시는 분들은 또 그 색깔만 이렇게 쓰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우리는 내가 쓰는 이 컬러 색상을 잘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색깔에 이렇게 좀 몰입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좀 용기를 내어서 다양하게 사용해보지 않았던 색을 써봄으로 인해서 내 기분도 좀 바꿀 수 있고 또 색에 대한 그리고 이 시야도 넓어지고 감각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안 나신다면 옷이나 립스틱 색깔보다는 그 내가 가지고 다니는 소품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시계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액세서리 같은 작은 거부터 한번 바꿔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기면 옷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립스틱 컬러를 하나씩 하나씩 변화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굉장히 많은 색깔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렇게 색깔을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그 에너지를 색깔을 통해서 좀 채워보는 것도 삶의 하나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컬러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땡기는 컬러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좀 가까이 둬야 될 컬러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컬러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필요한 컬러를 내 곁에 취해서 에너지를 좀 순환시키고 필요한 에너지에 도움을 받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의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컬러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컬러보다는 여러 가지 컬러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컬러의 감각을 좀 키우면 삶이 훨씬 더 즐겁고 재미나고 활력 있어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컬러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컬러 한번 꼭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